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왔습니다. 816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데요. 향후 5년 동안에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270만 호 엄청나게 많은 수치죠.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실현을 할 것인지 한번 오늘 그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Go go go! 보도자료는 8월 16일에 나왔고요. 향후 5년 동안 270만 호 주택 공급 청사진을 마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야? 아니 그럼 5년 동안에 그러면 270만 호나 공급을 하니까 새 아파트가 엄청 많아지겠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왜냐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270만 호 너무 많지 않으냐라는 질문에 270만 호는 인허가 기준이기 때문에 공급과는 시차가 있습니다. 270만 호를 5년 동안에 지어서 공급을 하겠다. 입주 물량이 270만 호 아닙니다. 분양 물량이 270만 호 아니에요. 단순하게 270만 호는 인허가 물량이었다. 자, 그래서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가 허가해주는 그 호수가 270만 호입니다. 공급은 5년이 됐지 10년이 됐지 그거는 모릅니다. 왜냐? 정권은 자 5년간이기 때문이죠. 자, 또한 이렇게 얘기했죠. 정비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택의 멸실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플러스 알파 270만 호가 아니라 기존 주택 멸실하고 새롭게 짓는 분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공급을 하느냐? 일단 5대 전략을 잡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도심 공급을 확대를 하겠다.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을 확대를 하면 공급을 늘릴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22만 호, 그중에 서울은 10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을 하기 위한 그 초과 이익에 대한 부분을 정부로부터 일부 줘야 된다는 게 이제 부담금이죠. 그래서 조합은 분담금도 내야 되고 부담금도 내야 되는 그런 좀 부담이 있었는데요. 자, 요거를 좀 많이 완화해 주겠다는 내용이죠.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구조 안정성을 하향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결론적으로 안전진단의 그런 비중을 좀 줄이겠다는 내용이고요. 기존에는 공공도심 복합 사업만 있었다면 이제는 민간이 알아서 해라. 민간이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23년도에 지자체 공모를 착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거 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그에 대한 첫 번째로서 신규 택지 15만 호를 신규 발교를 하겠다. 예를 들자면 1, 2, 3기 신도시 같은 그런 신규 택지를 개발을 하겠다는 건데요. 자, 그리고 GTX A 노선은 기존에는 자 24년 6월 달까지 완공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빨리 조기 개통을 하겠다. 자, 그리고 BC 노선 같은 경우도 조기 착공을 해서 이게 계획이 2030년 뭐 2028년인가 그래요. 그거보다는 좀 더 일찍 착공, 좀 더 일찍 완공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GTX에 관련된 내용은 자 여기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기 신도시의 마스터 플랜을 24년 중에 수립을 하겠다. 자, 1기 신도시는 어떻게 재건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죠. 그런 마스터 플랜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딱 발표를 했는데 자, 그거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24년 중에 수립을 하니까 일단은 2년 동안은 기다려라 라는 얘기입니다. 예, 당장에 그럼 1기 신도시 되는 거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제 공급 시차 단축을 하겠다. 자, 이 시차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일단 통합. 자, 통합 나오죠. 기존의 절차가 복잡했다면 요거를 일원화시키겠다. 한계로 간소화시키겠다. 자, 이렇게 해서 시차를 단축시킨 만큼 공급을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주거 사다리를 복원을 하겠다. 기존에 이제 청년들이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거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돼서 높은 집값 때문에 사다리가 끊겼다. 그거를 어떻게 보급을 하느냐? 청년 원가 역세권 첫 집으로 해가지고 젊은이들에게 좀 더 저렴한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내 집 마련 리츠라고 해서 임대로 일단 살고 자유롭게 분양받는 모델, 뭐 임대 후 분양 같은 개념의 그런 것들을 해서 12월 달에 시범 사업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주택 품질의 제고. 일단은 첫 번째로 층간 소음에 대한 문제가 많았죠. 뭐
진짜 이것 때문에 살인 사건도 나고 그랬었는데, 자 요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법제화 시켜서 바닥 두께 강화할 시에는 분양가 가상 등 비용을 인정을 하겠다. 자 요런 5개의 절차를 통해서 23년부터 27년간 공급 계획은 270만 호다. 그 중에 서울은 50만 호나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는 158만 호, 자 지방 대도시에도 52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에 50만 호가 어느 정도의 물량인지 가늠이 안 되시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전국의 주택수는 2167만 호고, 그 중에 이제 서울은 377만 8천 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롭게 50만 호를 공급을 한다고 했죠. 자 물론 이 새롭게 짓는 50만 호 중에 일부는 기존의 377만 호 중에 노후주택을 멸실하고 짓는 주택이라서 이렇게 이런 교집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자 50만 호라는 비중은 엄청나게 큰 비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요거 뭔지 아세요? 요게 바로 이제 시공사랑 분쟁이 있었던 둔촌주공 아파트 조감도입니다. 자 요게 몇 세대? 12,000세대죠. 12,000호인데 서울시는 50만 호를 자 5년 동안 인허가를 내주겠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자 앞으로 40개 정도 인허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도 감이 안 오시나요? 자 요거는 이제 헬리오시티입니다. 자 요렇게 커요. 이게 몇 세대? 9,500세대. 둔촌주공 빼고 현존하는 아파트 단지 중에서 전국에서 제일 큰 규모의 아파트 헬리오시티. 아파트 이름에 시티가 붙었습니다. 도시죠. 9,500세대 정도 됩니다. 요게 얼마나 크냐면 요 백오동에 사는데 내가 이제 송파역까지 걸어가야 된다. 직선거리로 884m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엄청난 규모 9,500세대를 한 50개 정도 인허가를 내줘야지 서울에 50만 호를 공급을 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하나씩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신규 정비구역의 지정을 촉진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서울시는 이제 오세훈표 신속 통합기획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 가운데 10만 호, 그 다음에 경기 인천에서는 노후 주거지 역세권에서 4만 호, 지방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광역시 세태 구도심 위주로 8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재건축 부담금 합리적 감면. 자 뭐 수원이나 뭐 대구 단지 같은 경우는 억 단위의 부담금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재건축이 지연이 됐었는데 요거를 좀 많이 감해주겠다라는 내용이죠. 자 부담금이 없어진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많이 감면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안전진단 제도 개선에 착수를 하겠다. 18년 3월부터 구조 안전성 비중이 50%나 됐는데 이게 너무 높다 보니까 자꾸 문턱에 걸린다. 10%에서 20% 정도 수준으로 좀 감해서 재건축 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다음으로 도심복합사업 개편을 하겠다. 기존에는 공공만 있었다면 이제 민간도 도심복합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자 공공 도심복합사업도 잘 안 되고 있죠. 그런데 민간은 더 잘 될까요? 자 그것도 의문이네요. 여튼 엄청나게 센 인센티브가 보장이 된다면 자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잘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공공택지도 이제 신규 지정. 기존의 3기 신도시 플러스 알파 23년까지 15만 호 내외를 공급을 하겠다. 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기존 신도시의 광역버스 등등 해서 교통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들겠다는 내용도 나오네요. 자 그리고 청년원가 역세권 첫집 공급을 추진을 해서 자 얼마나 싸게 공급을 하느냐, 건설 원가 수준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을 하겠다. 자 그리고 돈이 만약에 모자르다면 저리에 초장기 모기지가 지원되는 공공 분양주택으로 해서 저렴하고 부담 없이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분들도 분양 기회를 주고요. 자 그래서 청약 제도도 바뀌어서 자 청년들에게 추첨제도 공급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물론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뭐 청약 제도를 변경을 하겠다는 내용은 향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신모델 민간 분양 주택, 이건 뭐냐? 자 일단은 임대로 살면서 분양 여부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기존의 임대 후 분양보다는 약간의 다른 방식인 것 같은데 이건 좀 더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누가 만드냐? 주택도시기금이 돈을 대고요. 자, 민간 리츠가 공급을 하는데 수분양자는 분양가의 절반 정도 금액을 선납을 하게 된다면 최대 10년 동안 임대 거주가 가능하고요. 나머지 절반은 분양 전환 시에 감정가로 납부하게 된다. 분양 전환을 하기 위해선 6년, 8년, 10년 차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분양을 받기 위해선 최소 6년 이상을 살아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공급량을 표로 정리를 해보자면 기존의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는 257만 호, 하지만 23년도부터 27년도까지는 270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 증감해가지고 13만 호가 더 공급이 됐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집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여기에 3기 신도시 포함됐고요. 자, 여기에도 3기 신도시가 포함돼서 자, 그러다 보니까 270만 호가 온전하게 기존에 발표했던 수치에서 플러스 알파 수치는 아니라 거. 전국적으로 봤을 때 13만 호 증가했고요. 수도권 지역에 29만 호, 서울 지역은 특히 18만 호. 하지만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28만 호였는데 112만 호. 줄어들었네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삼각형 해가지고 왠지 느낌이 16만 호 더 공급을 한 듯한 요런 상술. 자, 요 세모는 마이너스 16일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마이너스 16이 된 이유가 뭐냐? 광역자치시에는 48만 호에서 52만 호로 4만 호 정도 늘어나지만 8개의 도에 대해서는 80만 호에서 60만 호로 확실히 줄어드네요. 20만 호가 줄어든다. 자, 인구수가 줄어들에 따라서 8개 도시에 대한 공급 대책을 좀 적게 수립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816 대책을 살펴봤는데요. 보도자료는 50쪽짜리 하나, 20쪽짜리 하나, 총 70쪽을 엄청나게 몇 번 봤는데 좀 너무 두루뭉실하게 잡혔다. 디테일한 면은 줄어든다. 좀 실망스럽긴 하지만 여튼 계획대로 진행을 해서 주택이 많이 공급이 된다면 집값은 좀 많이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결정하시고 좋은 투자 보금자리를 구하시기를 바른길 부동산이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꾹꾹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